검사들이 술 마시고 제가지고 뺏겨지는 게 제가 있는 게. 약속 전에 전화드렸다고 하는 거야, 당황하고. 이게 때문에 계속 땡기는 앞에 있는 분 선생님이 진짜 보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데 다만 내가 경고를 하잖아. 뭔데? 우리야. 부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해? 안녕하십니까, 최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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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엄청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옛날에 황우석 한 적이 있었는데 황우석 교수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아마 가장 이후에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주로 전화가 이제 뭐 그때도 좀 그랬지만 이번에는 특히 걱정된다. 뭐 무사하냐? 조심해라. 밤길 혼자 다니지 마라. 뭐 물론 그 부산에 부산지검장이신 그 박기준 검사장님이 그 왜 방송에 보면은 내가 사이드로 당신한테 경고를 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다른 사이드로 아마 당신한테 경고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뻥긋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실제로 사이드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이드로 경고를 하셨는데 뭐 경고가 그때 그냥 보통 의뢰의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겪는 일상적인 그런 걸로 생각을 했지. 그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많이 얘기하실수록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참 문제가 많으신 분이구나. 문제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로까지 경고를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뭐랄까 제가 취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그분이 사이드로 인정해 주신다라고나 할까? 알려주신다고나 할까? 그렇게 느끼죠, 저는. 검찰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창피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검찰 스폰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당연하죠. MBC니까 가능한 거지. MBC니까 가능한 거고 또 MBC 안에 있는 PD수첩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알듯이 MBC에는 이제 그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단체 협약 속에 공정방송 조항이 있고요. 공정방송 조항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뭐냐면은 제작의 실무적인 책임과 권한을 국장이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영진이 사장님이나 혹은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찰과 스폰서를 한다. 그럼 검찰과 스폰서 방송을 취재를 하지 말라든지 방송을 하지 말라든지 내용상 이걸 바꾸라든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검사와 스폰서라는 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호 파이팅이나 다 얘기해줘. 이건 PD 수첩도 그냥 한 마디도 안 했거든. 외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의식은 방송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방송한다는 거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고 겁이 나서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뭐 그런 뭐랄까 정신이랄까 좀 바보 같은 점도 있긴 하지만 제가 15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로 뭐라 그랬느냐면은 저희는 실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취재를 못한 적은 많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적은 많았지만 압력 때문에 피해간 적은 없었습니다. 시청자만을 두려워하는 방송, 그것은 여전히 저희 PD수첩의 신념입니다. 바로 그 방송을 보고 줄기세포 문제를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던 겁니다. PD수첩 사건으로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해직된 지 2년 후
침체기에 빠져있던 MBC 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적지 않은 희생과 고통도 따랐지만 결국 50일 파업으로 문화방송은 공정방송의 기틀을 잡았고 PD수첩 사태로 해고됐던 두 사람도 결국 복직할 수 있었다. 그 시대나 우리 사회가 MBC라는 매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매체를 장악하려는, 이 매체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그런 시도는 지금까지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을 우리의 가치로서 지켜나가려는 싸움이라는 것은 끝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MBC의 운명은 싸울 수밖에 없다. MBC 구성원들은.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을까? 솔직히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번 싸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후배들이 우리 왜 놓친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발랄하고 뭐 티 없이 크고 뭐 MBC 들어올 정도 되면은 뭐 말하자면은 세상에 대한 고민 없이 살다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MBC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있는 친구들처럼 보이고, 그래서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할까? 세상에 대해서 고민이 있나?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나가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역시 그 발랄함 속에서 낙관적으로 서로 뭉쳐서 서로 이야기하고 즐겁게 싸우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아주 그 순수함, 그 나이들 경험 있는 사람들 갖기 어려운 그런 순수함,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런 것이 MBC 정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당장 설사 예를 들어서 승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MBC 자양분으로서 MBC 정신에 끊임없이 보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노회찬 전 의원이 이른바 떡값 검사의 명단을 미안합니다. 이 떡값 이게 상당히 어렵네, 발음이.